지금 마음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는 조금 하고 이제 넘어 소개를 할 텐데, 제가 LG에서 30년을 있었고 또 의료재단에서 6년을 있고 36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를 하고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고 지내는데 36년간 일하던 생활에서 막상 시골에 가서 반려견과 생활하는데 슬픈 거예요. 옛날이 생각나고 그리고 외롭고 이제 뭐 하지?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꿈을 꿔야겠다. 새로운 인생에. 그래서 우리 집 이름을 꿈꾸는 요새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나 요새, 누가 나한테 너 요새 뭐하니 양양에서? 나 요새 꿈꾸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꿈꾸는 요새라고 붙이고 그 꿈꾸는 요새를 유튜브로 만들었고 또 저기 앉아 계신 이호셉 작가님이 저하고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저의 일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꿈꾸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요새라는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장 PD님, 정유정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이제 알고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대표님하고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번 사업을 꿈꾸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분이 와서 얘기해서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꿈을 꾸다가 그러면은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니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C 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작년 3월이에요. 그래서 작년 3월에 C 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제 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돌, 이 건물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오픈돌의 권인택 대표가 8년 전에 저하고 중국에서 만나서 서로 알던 사이인데 회사가 내년도에 상장을 해야 하니 우리 회사에 와서 고문 역할을 맡아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픈롤에 들어와서 청년들 멘토링을 하게 된 거예요. 회사는 시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멘토링을 하고 이렇게 우리 멤버들하고 하다 보니 한 200여 개의 회사에 멘토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청년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시니어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청년들은 지혜가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또 열정적인데 반면에 돈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은 이런 직장생활 30-40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을 도와줘서 같이 뭔가 해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올해 드디어 신중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신중년들의 모임과 청년들의 도전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일들을 여기서 창출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름은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100이라 붙이고 라떼클럽이라고 했는데 지난달 회의 때 꿈꾸는 요새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다시 해준 거예요. 근데 꿈꾸는 요새는 나의 유튜버 이름이고 내가 이름 붙인 건데 내가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해서 오늘 이렇게 아까 또 정유경 대표님이 우리 모임에 세 번째 나오시는 건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저걸 공사를 해주신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인맥 DB를 다 정리해놨어. 우리 여기 있는 DB가 다 정리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발적 모임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이명자 대표님은 제가 LG를 그만두고 LG에서는 휴대폰을 공짜로 사장한테 공짜로 줬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휴대폰을 꼭 사러 가야 하는데 간 것이 지금 우리 김준수 대표 휴대폰 가게를 간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휴대폰 손님을 100몇 명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김준수 대표가 어머니 모시고 오고 또 이제 우리 여기 플랫폼 만드는 거를 김준수 대표가 만들어주게 됐어요. 쇼핑몰도 우리 라떼 쇼핑몰 이제 요새 쇼핑몰을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물건들을 얹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도와줬고 또 우리 홍지윤 대표님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분들을 몰랐는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뒤에 앉은 김건 남편분이 그 직전 전에 실직을 한 거예요. 포스코에 40대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에 좀 저분을 좀 위로해 주려고 여기 계시는 오준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SK 다니시는데 딸기 클럽을 만들었어요. 딸
딸 2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서울숲에 가서 같이 산책도 하면서 용기를 가져라 뭐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중년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같이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다행히 세 번째 모임에 나오는 날에 취업이 다시 좋은 직장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시고 우리 홍지훈 대표님은 오늘 여기에 등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모임에 나와라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 저도 직장을 다녔고 실직을 해서 우울했고 불안했고 이런 상태에서 꿈을 키웠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고 청년과 신중년을 연결해주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라는 모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래도 좀 성공을 좀 빨리 해가지고 이태원에 가서 해밀턴 호텔에서 옷도 맞춰 입고 넥타이도 하고 셔츠도 그럴 때 제가 단골로 갔던 넥타이 가게 사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오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신동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제 일산에서 왔고요. 뭐 기본적으로 되게 뭐 나이하고 얘기할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65년생이고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평범보다도 뭐 뛰어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람한테는 누구나 하나 잘하는 거는 있다. 그럼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한문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안이 아버님 때부터 한문을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신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재수를 해갖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에는 중국어반이 없고 일본어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대학교 4년 동안 경제를 했는데 경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4년 동안 일본어 공부만 했어요. 그러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안 하고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좀 험한 일서부터 해갖고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태원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고 넥타이 포함해서 자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직접 물건도 만들기도 하고 또 판매를 하면서 매너버리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 사람, 특히 일본 사람들 쪽으로 해서 조금만 무역서부터 했는데 지금도 뭐 말이 좀 뒤죽박죽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났던 데가 제가 20몇 년 동안 출퇴근했던 고길이거든요. 어저께도 실은 일본 분하고 고압을 지나서 한남동에서 식사를 했는데 늘 좀 마음이 이태원에 가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올 얘기를 하여튼 이태원에 본의 아니게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50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다. 그럼 50이 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면 그 전에 그만둘 거고 50이 돼도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였었냐면
귀농하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외가에서 방학 때마다 가서 살면서 그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게 힘은 들지만 좀 정신적으로라고 그럴까? 좀 편안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전라북도 남원, 홍천, 양평, 가평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좀 귀농이라는 게 말을 통하는 좀 이민이다. 그래서 그 벽도 많고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고 그 위에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청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 사무실 청소하는 청소 대행업자거든요. 청소학원에서 청소를 배워갖고 청소를 하는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는 미래 사업이에요. 모든 웬만한 거 다 기계로 해도 청소는 이제 괜찮다.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한 650평 땅을 사갖고 다음 주에 이제 토목공사 끝나고 내년도에는 집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꿈꾸는 요새 비슷하게 저는 이제 좀 제가 그동안 알았던 분들이 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을 하고 내 미래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걸 주최하는 몇 사람의 최종 비전이 뭐냐면 마을을 사서 꿈꾸는 마을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최종 비전이에요. 현재는 이렇게까지만 많아지고 하면. 근데 우리 신동기 대표는 제가 이제 LG 은퇴할 때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신세 졌던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볼펜을 선물하고 싶다 해서 수백 개를 맞춰가지고 금장으로 된 비싼 볼펜을 맞춰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 전체하고 고객들한테 볼펜을 쫙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비싼 걸 왜 그만두면서 주고 가느냐 이제 그랬었고, 또 저 사람이 사업을 정리할 때는 라이터가 한 100몇십 개 있었는데 그 라이터를 내가 다 인수했어요. 근데 그걸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한 10년이 걸렸던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전화 안 하다가 평창 집을 꿈꾸는 요새라고 이름을 명패를 붙여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좀 첫 번째 주장을 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인순 기자님, 제가 LG 다닐 때 기자님으로, 전자신문 기자님으로 만났는데 최근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하다가 자기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하는 행사에 사회도 봐주시고 이렇게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인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원 대표님하고 취재원과 기자로 만났는데요. 저는 20년간 전자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그리고 ICT 분야의 부장이라고 하는데 신문사에서 데스크 역할을 하다가 3년 전에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 미디어 코리아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그만두고 지금은 저의 개인 사업을 최종원 대표님 만나고 바로 설립하라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개인 사업자를 냈고요. 지금은 IPO를 앞둔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아드님 빼고는 제가 조금 젊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100년을 살 수 있는 자기 사업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업종 이런 것들을 트라이 해보고 있는 거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최근에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입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과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하고 스타트업 행사에서 사회도 봐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랑 오늘 같이 오신 분도 있는데요. 김정희 대표님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마녀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뜻밖의 자리예요. 사실 저희 김인순 대표님은 제가 이제 저의 출입처 기자님이셨고, 저는 이제 기업의 홍보랑 마케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만나서 저희도 이제 뭐 매일매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이렇게 뵈면서 같이 이렇게 여정을 같이 했고요. 사실 오늘은 이 모임, 이런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모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에 계신 이제 최종 센터장님이랑 몇 분께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라고 사실 인터뷰 일정을 여쭤보러 이게 참관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멤버가 지금 됐고 갑자기 제가 이제 멤버로서 또 이렇게 소개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기업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고요. 저는 2015년 이후에 조직의 회의를 느끼고 내 몸이 다 망가져가면서 조직에 이제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프리랜서의 길을 최근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각종 매체에 프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기고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제가 몸담았던 ICT 쪽에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분을 찾아다니고 스타트업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주변의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사실 저는 그 얇디 얇은 그 한 장의 종이가 참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와서 계속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 망설였었는데, 저도 최근에 김인순 대표님을 만나고 최종 센터장님의 영향을 많이 바로 내셨다고 하셔서 저도 최근에 제 필명으로 하던 그 이름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 제가 혹시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또 뭔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플랫폼에 많은 분들을 소개할 수 있거나 제가 자그마하게 책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관련해서 기고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눔을 할 수 있다면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런 나눔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떨결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대표님은 자기가 처음 나오면서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본받으시죠? 이거 안 들어보니까 궁금해 요새가 이렇게 뒤에 나올 때 되게 좋잖아요. 이걸 만드셨던 정유경 대표님이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여름에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사업적 고민을 이야기하시기에 우리 양양에 놀러 나가자. 그래서 궁금해 요새 같이 갔어요. 그때 정유경 대표님하고 정유경 대표 친구, 제가 잘 아는 여자 사장님이 같이 가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이 모임하고 또 연결이 되셨던 건데, 그때 같이 가졌던 친구 사장님의 여동생이 오늘은 왔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화가시네요. 여러분 이게 연계의 기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끈이 닿으면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오시죠? 이 그림이 엄청 진짜 대단한 작품을 그리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밑에 INT에서 굉장히 INTJ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조직 이런 거랑 아주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는 서양하고 미술 이론도 하고 그래서 큐레이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아주 돈 많이 쓰는 놀면서 잘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작업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작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이게 작업을 하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는 3-4번 내본 적이 있고 지금 이제 디자인 제 작품으로 만든 디자인 제품 만드는
사업체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작업하고 사업이랑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하니까 되게 부럽고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신중년 모임을 우리가 하잖아요. 신중년들의 꿈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꿈 발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꿈 발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꿈 발표를 했던 고등학생 한 명이 올해 창업을 해서 정부 지원금 6천만 원을 받고 지금 투자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생. 근데 이게 장학재단이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LG를 은퇴를 딱 하자마자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났더니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본인은 돈을 벌 자신은 있는데 장학재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저보고 장학재단을 좀 만들어 달라. 돈은 1년에 4, 5억을 내가 낼 텐데 설립과 운영은 제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 실직 상태니까 그거 내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장학재단 이름부터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장학재단 이름이 꿈꾸는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리고 장학금 학비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장학금을 꿈을 실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장학재단이 지금 매년 꿈 발표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인 이호셉 작가하고 김원정 작가님이 그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연구위원이 돼가지고 그 장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꿈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그 김중재 사장님, 꿈꾸는 장학재단 이사장님, 김중재 사장님 소개합니다. 꿈을 키우고 감사를 먹어서는 김중재 이사장입니다. 먼저 꿈하니까 제가 처음에 저는 이 카드 벤이라는 벤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벤사는 단말기, 포스, 키오스크, 결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포스 이름을 지을 때 꿈꾸는 포스를 지었었어요. 25년 전에. 이게 뭐냐면 드림 포스예요. 꿈꾸는 포스. 그게 또 꿈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한 대로 되는 것을 느껴왔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차권이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 말한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시간차권으로 전화해서 그 말한 대로 된 것을 느껴보고 또 최종원 사장님하고 관계는 이전에 솔리디오라는 IT 업계 CEO 모임이 있었는데 참으로 저는 한 개 하기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를 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이렇게 20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돈이 안 드는 거. 공사, 기부, 협조,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19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하는 중에 한 개 대가 그런 장학재단을 의뢰했었고 하니까 또한 3인시 그런 거와 또 이름 짓는 것. 세계 최고의 잘 짓는 분이 아마 지종원 사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학재단에 이름을 지어서 부탁했더니만 맨 처음 뭐라 하냐면 제 이름 따가지고 조이어스 장학재단, JJ 장학재단 이름 따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내 자신보다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내 자신 이름이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2차로 내준 이름이 꿈꾸는 장학재단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한 500여 명이 스쳐갔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미래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최종원 사장과 관계해서 꿈에 대한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또 예를 신중년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음 학교 지금 전정 교장 선생님 또 전사를 교감 선생님 계시지만 또 같이 또 연결도 되고 굉장히 사회를 아름답게 미래를 밝게 하는 가장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최종원 사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도 많은 영향을 배우고 있고 또 배웠고
오늘 내어서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장님도 제가 스카프 많이 사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면 무조건 가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놓고 나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건 생각해도 안 된다. 왜? 진실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참 강사를 해주신 이명자 우리 대표님께서 와서 도전 받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밝고 표정도 좋고 굉장히 에너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에서 3등분 하면 1단계는 제가 내 자신을 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2단계는 내 자신을 먹고 살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3단계에 나가면은 내 자신보다도 사회와 또 인류와 그런 그 복지와 어떻게 하면은 인류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키워낼 것인가를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김중재입니다. 이상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이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달구학교 다음 학교에 장학금도 1년에 4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하고 계시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봉화의 장학생들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성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성동구에 있는 또 학생들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장학생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발전하면 최종 목적이 어디냐면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사회적 공헌 활동을 다 같이 하자.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금 탈북 학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저기 분들도 계시고 또 장학재단도 계시고 또 지금 기부단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명이 있어서 크게 아니더라도 같이 저도 지금 자원봉사를 같이 하고 있듯이 그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근데 다들 좀 경제적인 것부터 조금 해결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은 조금씩 벌게끔 차차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홍원표 대표님이 소개하셨죠? 네, 처음 오셨는데 느낀 소감하고 하시는 일, 조선일보에서 뭐 언론인으로 꽤 오래 활동하셨다고 이제 소리들 나와서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전 한영준이라고. 예. 떨떨한데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과거를 잠깐 돌이켜 보니까 저는 지극히 평범했어요. 뭐가 꼭 되겠다, 이루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울려서 좀 재밌게 잘 살자. 그래서 저는 직업을 기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경험을 쌓는 거니까 돈은 못 벌더라도. 그래서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간 하면서 국내에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는 많은 사건들에 제 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았는데 이게 나이가 한 40대 후반 되니까 조금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거를 뭘 좀 하고 싶다. 뭐가 이름을 남기든 뭘 남기든 뭘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자직이 되게 좋은데 좀 자유롭게 좀 새로운 걸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냥 스스로 버리고 돈기를 들었죠. 그럼 글로 써서 일단 내가 내 이름 적자요. 참 우스운 건데 이문열 씨 같은 문인인가 이런 건 못 되더라도 기자에서 뭐 돼야 되지 않겠나? 내 이름으로 책을 팔고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나와서 3년간 이제 오피스텔에서 했는데 책도 내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이 기회가 뭐 오고 그래서 이제 공직 생활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거에서 반대로 내가 취재를 당하고 그 안에서의 실제로 일어나는 이들을 겪는 것도 되겠다. 그럼 일단은 사람도 만나고 월급도 나오고 다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몇 년간 일을 했어요. 문화체육, 방과. 또 제가 안 해본 시사 쪽인 일들이 아니라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공기업 경영도 좀 참여도 하고 또 대학에도 몸을 담고 이랬는데 근데 10여 년 전에 그 와중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한번 닥쳤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요즘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우울증이 와? 이게 간단치가 않나. 난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막 그러는지. 그래서 다행히 빨리 극복은 했는데 저희 이제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아주 저한테 시리어스한 건 아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정신 건강을 너무 내가 했구나. 이 남자들, 한국 남자들 뭐 알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해소가 뭐 뻔한 것들이거든. 야, 내가 쟁의를 하고 그러면 나 세상을 많이 알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우울증을 극복을 하려면 우울증은 단기적인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약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 후에 PTSD 같이 계속 이 자기를 갖다가 오거든요. 야, 이걸 하려면 내가 취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글 쓰고 이런 거니까 아예 이걸 취재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의사도 만나고 우울증 환자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하여가 온갖 이 마음 쪽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후반기 인생은 딱 이렇게 하자. 이 나를 알고 내 정신 건강을 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돈도 좀 되고 왜냐면 후반기 살면서 뭔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내고서 이제 뭐 강연 이런 것도 하다가 그때를 이제 완전히 하고서는 마음건강 길 마음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운용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건강, 행복 또 이 바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저도 도움이 되고 또 도움도 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모임 보니까 회원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지금 기자 출신들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신중년 10,000명이 돼도 인터뷰는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역할 크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우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 시골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외롭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예. 다음에 조영훈님 해주세요. 이제 소개를 이제 이렇게 마치고 좀 있다가 다시 소개하는 우리 정보 톡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모임을 잘 모르다가 김잔디라고 스윙댄스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가 아는 지인이랑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 몰라서 사실 와봤어요. 근데 저는 이름이 조영훈인데 조정이라고 써있길래 난 안 됐나? 그랬는데 그 분이 아마 정을 같더라고요. 이름을 다시 적어주는데 무슨 말씀 더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첫 직장은 광고회사 PD를 하다가 마케팅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마케팅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아무리 보시다고 했는데 하이리빙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한 건 아니고 보상도 설계하고 뭐 마케팅도 설계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다 거기까지 갔다가 2010년 친한 후배가 비트코인 좀 사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뭐 스캠 아니니 이랬다가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돌아보니까 한 80만 원 돼 있길래 또 한 5천만 원 있어서 한 50개를 그냥 샀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제가 여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2배, 3배 오르면 바로 팔잖아요. 그래서 50개를 아주 신나게 팔아서 나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그냥 막 그때 당시에 1,000몇백만 원 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막 5억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또 돌아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그때 지금 회사를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네트워크를 좀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네트워크도 있지만 뭐
조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상한 스캠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를 좀 차려볼까 하고 해서 코인이랑 이제 부동산이랑 엮어서 사업을 오랜 시간 설계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실 이제 그때 이게 사실 뭐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바이나 중동이 굉장히 다단계 사업의 메카예요. 큰 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상위 사업자들의 연결이 돼가지고 좀 해보자 이렇게 부품 꿈을 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업은 대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나올 때만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개인빚이 확 늘어나고 막 이렇게 돼서 저도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 그리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사람이 좀 계속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를 매일 한강에 나가서 12km 걷고 뭐 이렇게 좀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컨설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조언만 드리러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냥 네가 하면 어떠냐 뭐 이래서 어떻게 조금 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상태입니다. 1년 정도 됐고요. 사실 오늘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파이즈를 하러 나왔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도 이 시니어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니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한 시니어 사업이 있고 좀 더 건강한 분들을 위한 시니어 사업들이 지금 HT처럼 막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인데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아트를 기반으로 한 여가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해서 테스트를 1년 정도 해봤는데 어떻게 이제 뭐 천정여행이랑 뭐 신세계랑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로 했던 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급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많이 막 들었던 게 제가 사실은 그 페이림이라는 회사 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전에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 동창 찾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커뮤니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여기저기 이제 그 많이 접점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모임을 가지시는지를 들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저도 틈틈이 나와서 많이 배우는 마음으로 듣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래서 사업을 더 한번 크게 키워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모임부터는 우리 구서현 대표님 다음에 입구에 스파이 출입 금지 이렇게 아니다 스파이도 채용합니다. 네. 제가 제일 요즘 들어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살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 본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게 지치다 보니 집에 오면 쉬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집 밑에 사는 가족을 만났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하는데 천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이 왔습니다. 오늘 오준환 대표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오준환 대표님 나오시고 오준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부부세요. 우리 밑에 집에서 밑에 집, 옆에 집, 학교, 전 직장 다 내리고 나오십시오. 네, 사실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소개 시간이에요. 네. 회사 가니까 거기다 건배사도 막 시키고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자기 소개와 건배사였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게 되시죠.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우리 최종원 센터장님, 장로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지만 죄송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밑에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커 쓰면 위에서 들릴 수도 있어요. 좀 고민됩니다만
집에서 가장 멀리서 지금 뵙는 거예요. 옛날 집 근처에서만 같이 다니다가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늘 멋지셨지만 오늘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몰랐었어요. 뭐 나중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뭐 찬양팀 성가대 이렇게 하는데 막 사진 찍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뭐 신천지 뭐 이런 데서 오셔서 뭐 교회 뭘 찍어가는 건가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굉장히 잘 찍으세요. 그래서 사진 작가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보니까 뭐 꿈꾸는 CEO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꿈꾸는 시리즈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아까 이제 꿈꾸는 딸기방 그다음에 저희 왜 통독 있으면 꿈꾸는 통독방 그래서 맨날 꿈을 꾸세요. 낮이고 밤이고 꿈을 꾸세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랑 맞나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꿈을 언제 꾸시는 건가 의문이 좀 생겼었는데요. 하여튼 가까이서 뵙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도 같이 같은 아파트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네 제가 자기소개 잘 못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SK에서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배사와 자기소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30년 동안을 살다가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사실 SK라는 부름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3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도 다녀봤었고 또 뭐 이제 무슨 재무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전기차 배터리도 좀 장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기업 문화 혁신 뭐 이런 것들에서 반바지 이렇게 입고서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이제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좀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해서 M&A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돈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SK그룹에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저것도 가치네? 그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룹에서 설명 오신 분한테 그거 계산할 줄 아냐 했더니 잘 됐다. 아무도 계산 못하는데 네가 와서 계산해라. 그래서 어쩔 거래 이제 같이 그럼 그걸 그럼 누가 뭘 좀 해놨겠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무도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2018년도에 이제 그거를 그룹 가이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그걸 갖고서 SK 내 90개 회사가 이제 그걸 측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 중국 국장이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회사들과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해서 비즈니스 최근에 ESG 경영 아시죠?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그런 방법론의 하나로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얼마의 사회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에 본격적으로 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장로님이 천사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를 마이크를 천사에게 이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주원입니다. 저는 홍지윤이랑 오늘 프로페일러 이제 한 홍지윤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잠깐 같은 교회를 다녔고 또 이제 서울에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한다고 왔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함께 돼서 감사하고 말씀 잘하시는 이제 우리 최정진 집사님하고 노주원 집사님하고 은혜처럼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녀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같이
네, 새벽 4시 50분에 만나가지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또 재정지 집사님은 출근까지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리로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역시 이 커뮤니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공동체라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데 혼자 뭘 하려니까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은 결국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신입사원으로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경님 우리 양우리 대표님이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김승현 과장님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고 이곳에 왔는데 꿈꾸는 요새라는 이 타이틀이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용기가 생기는 공간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양우리 대표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곳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용전문 산업관리사라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작은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재미있는 시간과 재미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혜진님. 이따가 정보도 저 그때 하실 거고. 우리 송인선 사장님 마지막 한 분 더 남으셨네요. 송 선생님 아까 스피커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처음 나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결혼 39년 차. 39년 차가 되고 두달 있어도 40년입니다. 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합해서 40년 이제 됐습니다. 결혼한 지도 40년 됐고 최종원 사장님한테 붙잡히면 도망갈 길이 없더라고요. 계속 여기저기 붙잡혀 다니고 아까 보셨던 그 진동 스피커 지금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텔레콤 또 보안 쪽 이런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다가 잘 아시지만 IT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다가 스위스에서 저한테 이 제품을 소개받고 이 제품이 저한테 오늘 최 사장님 말씀하시는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제품을 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음향 쪽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일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람은 약 50조에서 60조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몸은 다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어떤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질병에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제품은 그런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테라피나 또는 사람의 심신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도록 이 제품을 개발한 동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쪽에 좀 사용해 보려고 일체형으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리는 우리 가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 있어서 어떤 형체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기를 통해서 듣느냐 하는 것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은 유리나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유리, 석고, 진동이 가능한 모든 뭐 하다못해 천, 가죽 이런 부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재질로 변화이 됩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결혼 38주년이셨는데 제가 그때 양양에 38선 6에 근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38선 6에서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38선 6에서 해서 38주년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김성일 대표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찍고 김성일 대표 사진 찍고 그래서 38주년 기념 영상과 화보집을 만들고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송인선 사장님은 성경의 3%를 암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 오전 오후로 해서 3-4시간을 성경을 암송하시는데 시편, 전도서 이런 거로 해서 성경 구절 통으로도 암송을 하세요. 그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배웁니다 정말. 저기 사실 여기에서 오늘 다 소개는 안 드리지만 제가 만났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불렀습니다. 초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올해 이런 방법으로 연말까지 가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 발표를 연말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거고 그 사업 계획을 보면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하려는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사업의 백은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돌이 지금 미니 인턴 시스템이라고 해서 취업과 창업과 이런 걸 해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우리 신표님은 신중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거고 여기에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또 상거래 이런 쪽들은 우리 김준수 대표가 맡아서 해나가면 이 사업이 멋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 N잡러가 되시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실 수 있는 내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기소개들을 마치고 다음 마이크를 또 우리 홍준 대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돈 많이 하도록 사업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